여러분은 살면서 누군가를 부러워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진짜 질투 대마왕이었거든요. 그리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어쩔 때는 내 성격이 진짜 왜 이렇게 이상하지? 하면서 나를 자책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마음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인격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진화심리학 같은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이런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증거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비교한다는 게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비교 질투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내 발전으로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비교하는 심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부터 이해를 하면 더 편한데요. 타인과 지속적으로 비교하게 되는 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성, 그리고 남성, 이런 것들은 일단 본질적으로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성이 이 사회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시간을 거슬러서 호모사피엔스였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여성의 역할은 단 한 가지였어요. 먹이를 사냥해 오는 게 아니라 같은 종족이랑 협력을 하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 즉 무리를 만들어서 생존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지금처럼 각자 도생하던 시기 이전에는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탄생하면 그냥 그 아이가 온 부족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동 육아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여성이 한 사회에서 계속 생존하고 내가 낳은 아이를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지속적으로 감정적인 연결을 해야 했고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 나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생각하는 그런 특성이 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능력이 진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만 선별되고 유전자를 남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우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살면서 계속 나만 생각하고 싶은데 왜 계속 나는 타인을 생각하게 될까? 왜 이렇게 타인이 궁금할까? 이 마음을 없애려고 하기 전에 다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위치 변화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거에 여성이 출세를 하려면 솔직히 선택받아서 그 가문 안에 속하는 게 거의 유일했다고 보거든요. 조선시대만 해도 여성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경우는 없었죠. 그럼 애초에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딱딱 정해진 대로 살고 그렇게 안락하게 사는 삶은 타인과 비교를 조금 덜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가문끼리 정략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든든한 하방이라는 좋은 가문이 있긴 했지만 그 여자의 혼사기를 결정하는 좀 결정적인 건 미모, 교양, 출산 능력, 예절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따라서 여성은 그냥 조건과 가치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내 위치가 바뀌는 상태에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그래도 우린 예전에 타인의 사생활까지는 알 수 없었죠.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은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귀족 가문의 삶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귀족 자제들 또한 성 밖으로 나가서 바깥 세상이랑 교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현대 사회는 솔직히 지금 내 친구부터 전 세계에 있는 인플루언서의 모습을 SNS에서 너무너무 쉽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쉬는 타인의 가장 잘 나온 순간에 노출이 되고 그런 걸 계속 오래 보다 보면 어떨까요? 비교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라고 왜 비교를 안 하고 사람들이 왜 부럽지 않았겠어요. 저도 예쁜 제 친구를 부러워했던 시절도 있고 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인플루언서 계정 이런 것들도 부러워했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품고 산 적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질투나고 나도 갖고 싶으니까. 근데 이런 질투나 비교는 솔직히 막 없애야지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타인과 나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굉장히 고등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능력이 비교라는 건 알게 됐어. 근데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지? 라는 궁금증이 드실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부터 남을 시기 질투하고 비교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성장하는데 자양분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게 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일단 딱 한 가지예요.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간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야 앞으로 제가 전할 말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생각은요. 나 빼고 다 엑스트라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만 돌아간다고 말을 했죠. 여러분이 솔직히 비교할 때 지수랑 제니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진 않을 거잖아요. 보통은 나랑 지수, 나랑 제니 이렇게 비교하니까 나에게 타격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생각을 할 때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각자에게는 다 각자가 자기 세상의 감독님이거든요. 길을 지나가다가 누가 나를 쳤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쳤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을 쳤어요. 그럼 내가 굳이 그렇게까진 기분이 안 나쁘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나에게 던져진 그 상황, 그리고 내가 입을 피해 혹은 실제로 입은 피해, 이걸 가지고 쾌불쾌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이 그냥 하나의 영화라면 어떨까요? 내가 감독이라고 했잖아요. 감독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서사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려면 다양한 등장인물이 필요하겠죠.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캐스팅한다고 생각하고 뭐 성장 배경부터 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을 내 인생의 시나리오에 그대로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공인 내가 발전하고 더 좋은 결말을 만들 수 있을 거니까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부러워하는 그 대상을 내가 내 인생의 엑스트라로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엑기스를 내가 뽑아올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을 막 이용해서 뭐 다 빼다먹을 거 빼다먹고 버리라는 거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상대를 보고 기분이 나쁜 것도 내가 이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살짝 비틀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내가 무조건 흡수를 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행인 게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서 운 좋게 거의 모든 사람의 뭐 성공 스토리와 가치관,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공짜로 볼 수 있죠. 저는 이게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필요한 능력들만 쏙쏙 골라오면 되니까 만약에 질투 대상이 너무 가까운 내 친구라고 하면 더 친하게 지내세요. 부러워 미칠수록 눈에 담고 왜 걔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계속 생각하고 걔가 하고 있는 좋은 습관을 카피해서 내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부러워하는 걔는 그냥 내 인생의 엑스트라고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잘난 사람을 봐도 오히려 그 사실에 감사하게 돼요. 내가 그만큼 배울 것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만났다는 건 나라는 주인공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고 내가 중심을 굳건하게 잘 지키고 있으면서 주인공의 서사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무한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비교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가질 수 있던 걸 그 사람이 가져갈까봐, 빼앗아 갈까봐 질투가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에는 사랑도, 관심도, 돈도, 뭐 기회도 다 무한하게 있어요. 심지어 지금도 무한 생성 중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누가 가진 것에 굳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하루에 1억 원씩 써도 남을 만큼 돈이 정말 많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고 그런 풍족한 상태로 지낸다면 타인이 무엇을 가졌다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까요? 만약에 내 친구가 돈을 잘 벌어. 그럼 내가 살짝 배가 아플 수 있겠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는 나 또한 그만큼 돈을 벌고도 남을 만큼의 부가 이미 무한대로 쌓여 있어요. 친구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못 갖는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친구가 만약에 예뻐졌다.
질투가 나죠. 근데 이 세상에 올해는 100명까지만 예뻐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내가 노력하면 예뻐질 수 있거든요. 요즘은 뭐 연예인 누가 결혼한 이런 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딱 2명 결혼한 거지. 이 세상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이미 충분히 많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를 가졌다고 내 거가 뺏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비록 뭐 회사 채용 면접에서 진짜 3명만 뽑는데요. 걔가 되면 내가 안 되는 건 확실한데요. 라고 해도 그러니까 그 자리 한정만 그런 거지, 이 세상 전체로 보면은 내가 먹고 살 일은 또 많잖아요. 여성이 선택받는 사회 속에서 진화를 해온 만큼 동족이 잘 나가면 불안 심리를 아무래도 느낄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근데 어떤 여성이 못생겨진다고 해서 내가 예뻐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어떤 여성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건 다 기분이거든요. 솔직히 다른 여성들이 잘 될수록 우리에게 다 좋은 거예요. 성공하는 여성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사회에는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거고, 이 세상의 가능성은 더 넓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예쁜 여성들이 많아질수록 그 예쁜 여성들을 겨냥한 뭐 피부 관리 시술, 화장품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겠죠. 그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자연스럽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여성의 뭐 사회적 진출 기회, 학업 기회, K-뷰티, 다이어트 이런 거 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 중에서 잘난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인 우리에게 이렇게 투자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컨텐츠가 많아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무한하다, 이걸 꼭 기억하면서 누가 가졌다고 내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없는 것을 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있다. 나에게 다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인스타그램 DM 이런 것들로 특히 비교와 관련돼서 DM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너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슬픈 게, 저는 그런 DM을 보내주신 분들이 오히려 너무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이미 충분히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고, 또 내 친구 뭐 저 멀리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만 되게 높게 평가를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은 조금 더 부족하고 항상 작다고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 살아가는 거, 뭐 퀸의 마인드 이런 거 진짜 다 기세거든요. 내가 1만큼만 가지고 있어도 1밖에 없으니까 난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거랑, 나 벌써 1이나 있어? 그럼 나 2도 하고 5도 하고 10도 할 수 있겠네? 완전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 다른 삶이에요. 여성들이 요즘에 정병 이런 말도 많이 쓰고 좀 어떤 사회의 그 기준화된 그거에 맞춰서 나를 평가하고, 항상 근데 평가하면 또 지는 포지션이에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것들 많이 느끼는데, 저는 진짜 뭐 저도 그렇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이 세상에 꿀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각자만의 방식대로 삶을 열심히 살고 다 너무 개성 있게 예쁘고 모자란 게 하나도 없는 건데, 계속 내가 지는 싸움만 반복을 하니까 또 어떻게든 유튜브로 이렇게 영상을 찍든 블로그를 글을 쓰든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특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은 더더욱 인생에서 성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3번째로 제가 성공하는 여자의 공통점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책에서 읽은 그 성공하는 부자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자신의 출발점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걸 비교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기로 바꾼대요. 우리가 부자면 그래도 통상적으로 좀 성공했다, 그리고 인생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내용을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자신이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는 능력이 탁월한 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인이 많이 사는 지방 소도시 출신인 사람인데 서울에 상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서울에 상경해서 인프라도 너무 좋고 이렇게 좋은 문명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부러워만 하면 과연 성공을 할까요? 오히려 자신의 출신지를 비교 대상이 아니라 자신만의 무기로 바꿔서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IT 기술을 어려워하는 노인이나 약자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편리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이건 실제로 한 창업가의 창업 스토리인데요.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통제 가능한 나만의 경험과 시선 이런 것을 무기로 만들어서 사업적인 성공을 이뤄내셨죠. 뭐 인생의 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비교하고 힘들어하는 마음 가운데 중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남의 집안이나 뭐 남의 외모 같은 것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바꿀 수 있는 건 딱 하나, 나의 생각과 시선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어떻게 사랑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나 누구처럼 되고 싶다만 반복하다가 끝나면 삶이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내가 슬프지 않더라도 우리 부모님이 슬퍼하고 우리 후세대들이 슬퍼하겠죠. 우리는 이미 나라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태어났는데 기왕 태어난 김에 내가 될 수 있는 최고 버전의 나, 최대치로 발전하는 나를 보는 게 가장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뭘 입고 먹고 놀고 하는지는 나에게 그닥 중요하진 않잖아요. 진짜 나한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나로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하기에도 시간이 정말 정말 바쁘거든요. 막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타인에게 잘못한 거 없을까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남이랑 나랑 비교하는 시간은 많은데 정작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정말 다르게 사용하더라고요. 비교를 할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남을 부러워만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배울 점을 찾아서 또 내 삶에 적용하고 타인 대신 나를 위해서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남을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현대사회 바쁘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겨도 진짜 모자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비교는 나의 악한 마음이 아니라 여성이라면 당연하게 갖게 되는 생물학적인 본능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여성이 되는 방법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 첫 번째는 나 빼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엑스트라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부러워하는 대상에게 진짜 빼앗고 싶은 능력과 습관을 배우는 거예요. 그 경험으로 주인공인 내가 내 삶을 발전시킬 수 있게 활용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부러움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무한하다라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에요. 누가 더 가졌다고 내가 못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뛰어난 여성이 많아질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풍요도 많아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제가 가능한 것, 즉 내 생각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타인 대신에 나를 위해서만 시간과 에너지, 돈, 소중한 자원을 투자해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여성들이 비교와 질투를 다루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이 또 궁금한 이야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